네, 안녕하세요. 2000 이제 타악기 특강 수업을 맡게 된 신동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이제 원래는 대면 수업으로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타악기 수업을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른 부대 혹은 다른 수업하는 곳 혹은 다른 예술활동, 공연계 등등 지금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한이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직접 방문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방문을 하겠지만 한 번 방문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조금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드럼도 있고 여기 앞에 젬베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젬베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그래서 1시간씩 총 3교시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일단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1교시에는 첫 번째 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는 방법 다른 악기를 좀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악보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교시는 이제 요 녀석 이 젬베를 첫 번째 교시에는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젬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젬베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리듬을 만드는 법, 리듬의 구조라고 하죠. 리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리듬의 구조를 이제 젬베로 만드는 법 혹은 젬베가 어디를 때리면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교시에는 곡을 연주해보는 곡에 맞춰서 젬베를 연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교시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젬베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타악기죠. 타악기. 타악기는 뭘까요? 한자로 치면 때릴 타 혹은 수타면 뭐 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좀 있죠. 수타면, 타악기, 타종,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타악기는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는 많죠. 드럼도 있고 오늘 수업을 하는 젬베도 있고 그리고 한국 악기로 치면은 많죠. 꽹과리도 때리는 악기고 장구, 진, 북, 이제 서양 악기라고 한다 그러면 팀파니, 드럼, 스네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젬베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악기예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악기 중에 때리는 악기다.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젬베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볼 줄 아시거나
혹은 연주를 하셨다거나 다른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뭐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많죠, 그런 컨텐츠들이. 뭐 한때는 뭐 10cm도 그렇고, 뭐 버스커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옛날에 이제 슈퍼스타 K에서 조문근 씨가 나와서 뭐 젬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그 보면은 뭐 크게 어렵거나 난해한 것들은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제 젬베가 어떤 악기인지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줌으로 실시간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수업이 예정돼 있었다가 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영상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젬베라는 악기는 이제 서아프리카가 고향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PPT를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아프리카가 고향인, 서아프리카에서 파생된 바마나라는 부족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프리카 언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젬베의 의미를 이제 뭐 이제 한국어로 조금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모두가 평화스럽게 모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대부분 부족 생활을 하죠. 부족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한 집단에 모여서 이제 한 공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겁게 평화스럽게 모여서 연주를 하고 노는 데서 이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 젬베를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몸통과 때리는 부분이 있죠. 때리는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거나 하면은 아프리카 전통 악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되게 단단한. 왜냐면 이걸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튼튼해야 여러분들도 연주하시기 편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부분 나무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얘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뭐 염소나 소 가죽을 이렇게 쫙 당겨서, 얇게 당겨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얘는 지금 딱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얘보다 큰 녀석들도 있을 거고 얘보다 작은 녀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그냥 이제 얘는 큰 젬베, 얘는 작은 젬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상식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악기를 우리가 때리는 부분이 클수록 넓을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게 크면 이 당기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우리가 가운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위아래로 떨림이 심하겠죠. 떨림의 주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넓으니까 뚱 한번 치면 디오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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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가 좁으면 땅 쳤을 때 띠용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더 높은 소리가 나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조금 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주파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특강이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젬베를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 젬베예요. 전통 젬베.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젬베랑 좀 많이 다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개량이 된 젬베라서 지금 좀 모양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겠지만, 사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 끈들을 요 밑부분과 밑부분의 축으로 둬서 끈과 여기 위에 헤드 때리는 부분을 묶어서 쫙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윗부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된 악기고, 이제 그 타악기 중에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모이자라는 뜻이었던 젬베가 이제 점점 이제 세계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들로 주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도 있고 전혀 재료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되게 많습니다. 사실 종류도 많고 메이커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그래서 대부분 플라스틱 젬베를 써요. 요즘에는. 왜냐면 플라스틱 젬베가 나무보다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나무는 습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축축하면 나무가 결이 벌어지겠죠. 또 반대로 습도가 너무 없이 건조하면 나무가 자기네들끼리 딱 붙어서 결국엔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대체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지금 얘는 뭐 토카라고 적혀 있어요. 토카 브랜드 회사의 젬베인 겁니다. 근데 사실 젬베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뭐 메이늘도 있고 LP도 있고 뭐 토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회사들이 이제 개량을 한 거예요. 개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끈과 끈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쫙 당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나사로, 철제로 이 헤드를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쫙 당겨서 이런 소리가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야 소리가 나도 여기서 이렇게 뚱 하고 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지금 발견한 건데, 보시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얘도 인도네시아예요. 그쵸? 약간 요거는 이제 여담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어떻게 얘를 파지를 하냐를 알려드릴 건데, 파지하는 법은 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사실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은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막혀 있으니까 소리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다리 사이에, 자 이렇게 보시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실게요. 제가 요 수업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소리를 한번 쭉쭉쭉 내보시고, 뭐 그냥 때리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보실 때 중요한 거는 가운데 그리고 테두리 소리를 구별해서 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또 해보셔야 되는 거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보실 동안 저는 이제 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소리는 다 내보셨죠? 뭐 사실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젬베를 연주하려면,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는 사실 우리가 글을 읽고 말을 하려면은 글자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내려면 악보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악보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악보를 읽을 줄 아시려면 일단 뭐 박자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음표, 그리고 쉼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악상 기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음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음표와 쉼표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뭐 사실 음표와 쉼표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음표는 그 그려진 음표만큼 연주를 하는 거고, 쉼표는 그 그려진 쉼표만큼 연주를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표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시기 전에 뭐 이제 젬베도 이제 배부 받으셨을 거고, 웬만하면 노트랑 펜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음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표라는 거는 사실 2분 되는 거예요. 2분. 자, 2분이라는 거는 둘로 나눠진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한번 그려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음악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얘를 일단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음표, 그쵸? 오음표가 이제 제가 전달받기로는 지금 이제 부대라고 알고 있는데, 부대에서 특강 수업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음표는 연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대. 그쵸? 제일 큰 놈이에요. 뭐 사단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16분음표까지 설명을 해드리려면 저는 연대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연대. 자, 그러면 연대 밑에는 대대가 있겠죠. 그쵸? 대대. 그리고 여기는 중대. 그러니까 4분음표가 중대인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중대 밑에는 소대가 있겠죠. 소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분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대 밑에 두 개의 대대가 있고 1대대, 2대대가 있으면 1대대에는 두 개의 중대, 2대대에도 두 개의 중대, 그리고 1중대에는 두 개의 소대, 2중대에도 두 개의 소대, 3중대도 두 개, 4중대도 두 개 소대, 그리고 소대 밑에는 1분대, 2분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적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이제 쉼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쉼표가 지금 좀 그림이 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쉼표를 똑같이 또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쉼표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심표, 2분 심표, 4분 심표, 8분 심표, 16분 심표 이렇게.
자, 일단 온심표는 모자가 뒤집어진 모양, 그리고 2분 쉼표는 모자가 똑바로 된 모양, 그리고 4분 쉼표는 새우 모양, 그리고 8분 쉼표는 뭐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16분 쉼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음표와 쉼표를 지금 그림을 찾다 보니까 딱 칸으로 쉽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길이 있죠? 길이를 그리시고 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32분음 표는 안 그리셔도 돼요. 32분음 표는까지는 우리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32분음 표까지는 안 그리셔도 되고, 이제 16분음 표까지만 칸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 그리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음표와 쉼표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음표와 쉼표는 사실 뭐 이제 음표와 쉼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로 치면, 영어로 치면 알파벳 다 외우신 거예요. A, B, C, D, F, G 알파벳을 다 외우신 건데, 이제 그러면은 얘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놓고 기록을 해놔야겠죠. 근데 기록을 해놓으려면 악보의 음표를 그냥 막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음악이라는 거는 주기가 있는 것들이니까, 펄스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박자의 개념과 마디, 그리고 기보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뭐 4분의 4박, 8분의 6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4분의 4 혹은 8분의 12 혹은 8분의 6,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악보에 보시면 악보의 첫 맨 가장 왼쪽에 박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뭐 분자, 분모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4분의 4를 두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4분의 4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분자 분모 배웠었죠? 아, 이게 지금 거꾸로 됐네요.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위에가 분자죠. 자, 이때 보시면 분모는 음표예요. 음표. 밑에 있는 숫자는 음표를 말합니다. 그러면 4분 음표겠죠. 8분의 12박자는 8분 음표. 8분의 6박자도 8분 음표.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분자는 개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음표와 개수를 어디 안에 넣을 건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조건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 즉 4분의 4박자라는 거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 분모죠. 4분음표가 분자, 개수를 말하죠.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8분의 12박자는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12개 들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6개 들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를 악보에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3개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4분의 4박자를 그리고 한 마디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놨죠. 맨 위에 거 보시면 4분의 4박자라고 좌측에 적혀 있고 4분음표가 4개 있죠. 자, 그러면 4분의 4박자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그러면 요거는 성립이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4분의 4박자라고 적혀 있고 4분음표 하나, 4분음표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건 뭐죠? 2분음표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리실 거예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4분음표가 2개 있고 2분음표가 하나 있네. 이거 그럼 틀린 건가? 잘못된 악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아까 박자표, 음표 제가 그려드린 거에서 보면 4분음표 2개는 합쳐지면 얘는 제가 아까
중대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대대가 되겠죠. 그쵸? 하나의 대대는 두 개의 중대로 찢어진다. 그쵸? 그렇게 되면 4분의 4박자인데 4분음표 두 개, 2분음표 하나여도 맞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4분의 4박자인데 그럼 4분음표가 한마디는 4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4분음표, 두 번째 4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가 4개 있네? 이거 틀린 건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보시면 얘는 제가 아까 소대라 그랬죠. 8분음표는 위로 쭉 올라가시면 하나의 대대는 4분음표 하나는 8분음표 두 개로 찢어지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그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뭘까요? 4분의 4박자인데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에는 4분음표네 되는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와, 이거는 엄청나게 뭐가 많은데 보시면 16분음표죠. 16분음표가 지금 총 8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분석을 해볼게요. 8분음표 하나는 16분음표 두 개랑 똑같은 거죠. 얘가 이렇게 찢어진 거다. 하나의 소대가 두 개의 분대로 나눠진 거예요. 한 마디 안에. 두 번째 8분음표도 두 개, 세 번째 8분음표도 두 개, 밑으로 네 번째 8분음표도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다 두 번째 거 말고는 다 짝수 계열로, 짝수죠. 숫자가 6개 혹은 여기는 10개, 위에는 3개지만 얘는 일단 열애시키고 요 녀석들을 어떻게 지금 굉장히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확대해놔서 그런 건데 얘를 마디가 많아지면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 기둥들 있죠. 요 기둥들을 요 기둥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그럼 이어주면 8분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룹으로 묶이니까. 그리고 밑에 16분음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는 요거 하나였고 그쵸? 더 확장시키면 이거 하나는 위에 있는 4분음표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쉼표까지 나갔는데 그럼 쉼표를 써봐야겠다. 쉼표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4분의 4
자, 이제 쉼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훨씬 잘 보이는구나. 자, 4분의 4박자 첫 번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면 4분음표 4분음표 4분의 4박자였으니까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 두 개는 있죠. 근데 이거 뭐지? 이 몇 분 쉼표였죠? 4분 쉼표였죠. 음표랑 쉼표는 똑같습니다. 그 구간만큼 쉬어주면 돼요. 쉼표는 그 구간, 음표는 그 구간만큼 소리를 내면 되고. 자, 근데 4분의 4에서 4분음표 하나, 4분음표 하나, 4분 쉼표 하나, 4분 쉼표 하나 똑같죠?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4분의 4박자 4분음표 두 개네. 보시면 이 뭐죠? 2분 쉼표죠. 2분 쉼표는 4분음표 두 개가 합쳐지면 2분 쉼표가 되죠. 그쵸? 그 다음 그럼 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그리고 4분의 4박자에서 세 번째 걸 보시면 하나, 둘, 셋. 4분음표 3개네. 네, 맨 마지막에 이건 몇 분 쉼표지? 8분 쉼표가 있고 8분음표가 있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칸 보여드렸죠? 그 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제가 칸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칸을 적용을 시켜서 할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칸을 제가 이렇게 이어서 쭉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4분음표는 여기서 땅 쳐서 이만큼을 이제 이 녀석이 역할을 맡는 거죠. 얘도 땅 요만큼이, 얘도 땅 요만큼인데 8분음표랑 8분 쉼표는 4분음표의 반이죠. 그러면 요만큼은 쉬세요가 되죠. 4분음표의 절반. 그리고 뒤에 8분음표는 요만큼은 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노트 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화면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노트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분음표를 제가 또 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려놨죠. 4분음표 하나는 위에랑 똑같이 여기네, 여기도 여기네, 여기도 여기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몇 분 쉼표죠? 16분 쉼표죠. 그리고 16분음표가 하나, 둘, 셋. 음표랑 쉼표랑 개념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칸을 쉬고 땅, 땅, 땅 여기를 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숫자를 제가 이름을 부여할 거예요. 이름을 부여를 할 건데, 이 녀석들에게 제가 숫자로 이름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악보를 쭉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박자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4분의 똑같이 4분의 4죠. 4분의 4, 4분의 4, 4분의 4. 근데 얘를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숫자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되냐면 똑같이 앞에 거는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얘를 두 번째 거를 그럼 뭐라 할 거냐면 1n, 2n, 3n, 4n 알파벳 n이요. 1n, 2n, 3n, 4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는 1n, 2n, 3n, 4n인데 1, 2n, 2n, n,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1, 2n, 2en, 3en, 4en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는지는 2교시 때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그리셨으면 다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이제 여러분들 음표와 쉼표에 대한 개념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가보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점이 붙은 음표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분음표의 점 혹은 8분음표의 점 이런 식으로 점이 붙은 음표들. 그쵸? 이 점은 뭐냐면 일단 읽는 거는 점 4분음표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의 역할이 뭐냐? 이 점은 앞에 있는 음표,
앞에 있는 음표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분음표의 절반은 뭐죠? 8분음표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요 녀석을 합쳐서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는 그럼 전 8분음표고 얘는 8분음표의 절반인 16분음표가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자, 얘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표기상으로는 둘 다 오류가 없는 표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밑에 있는 타악기를 연주하신다면 밑에 있는 악보를 주로 보실 거예요. 위에 있는 악보는 멜로디 악기들, 음이 있는 악기들은 주로 이렇게 씁니다. 위에 버전대로. 그렇지만 타악기는 주로 밑에 있는 버전을 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위에 있는 악기 같은 경우 박자 기보법 같은 경우는 4분음표, 4분음표, 점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돼 있죠. 멜로디 악기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예로 들면 피아노 건반을 딱 누르면 띵 하고 음이 유지가 되죠. 근데 타악기 같은 경우는 젬베 같은 경우는 한번 땅 치면 땅 하고 멈추죠. 소리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타악기 악보에서는 이렇게 쓰는 노트보다 음표보다 밑에 쓰는 음표로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아노로 도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젬베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땅 이렇게 칠 수 있지만 이 점사의 음표, 점사분음표가 붙었다는 것 때문에 이 4분음표에다가 8분음표만큼의 길이를 연장해서 소리를 내주세요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피아노 악보에서 도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음표 같은 경우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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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쉬는 공간이 딱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로 타악기 악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16분음표를 분석하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지루해요. 1교시가 이미 복잡하고 되게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이 붙은 점 몇 분음표에 대한 개념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16분음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젬베에서는 음표를 따라가기보다 그 음표 안에서 바리에이션 시키는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분음표를 기보하는 법, 쉼표와 음표를 사용해서 기보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1교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간단한 젬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음표와 쉼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음표와 쉼표를 기보하는 법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제 1교시는 이렇게 좀 이런 수업이었다면 2교시 때는 조금 이제 젬베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법, 리듬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3교시 때는 여러분들 음악을 틀고 직접 연주를 해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교시 굉장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한 10분 정도 휴식하셨다가 이제 2교시 두 번째 교시에 젬베를 직접 가지고 연주를 해보는 젬베 관리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휴식하셨다가 이제 2교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